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20세 미만의 승객 이름 중에서,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승객 이름에만 관심이 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LOC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그 LOC 밑에 여기 조건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내가 관심 있는 그 컬럼에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조건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추출을 원하는 열 레이블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만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 미만의 이름만, 20세 미만의 사람들의 이름만 프린트하라 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행에서 23행까지, 그러니까 로가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요 23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23까지는 아니고 22까지죠. 정확하게는 20, 21, 22. 그 다음에 5, 6. 요 두 개의 열에 대해서만 프린트를 해라. 그러면 I location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I log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만을 프린트할 수 있다. 20, 21, 22. 그때 이제 5에 해당하는 것이 age고 6에 해당하는 것이 시블링에 관련된 그 형제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아마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이제 프린트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프린트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프린트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 이거 sort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sort value 한 다음에 이 앞에 이제 어떤 걸로 sorting을 할 건지에 대한 그 컬럼을 알려줘야겠죠. 나이에 의해서 내가 sorting하겠다. 그럼 by age.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요렇게 요 앞에서 이렇게 해서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스트 같은 일종의 1차원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솔팅이 된 다음에 그 중에 앞부분 몇 개만 프린트하라. 4-5개만 프린트해라.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P 클래스하고 앞에는 이제 나이로만 했었잖아요. age로. 근데 이제 P 클래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이로 솔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P 클래스가 아마 또 이걸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패신저 아이디고 그 다음에 이게 서바이브드 아니네요. 요게 패신저 아이디인 것 같고 여기 서바이브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인 것 같고 이게 P 클래스인 것 같아요. 자, P 클래스가 이제 솔팅이 됐는데 어센딩이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어센딩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디센딩이니까 이제 큰 숫자부터 나오겠죠. P 클래스가 3단계부터 쭉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이로 큰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이렇게 아래로 쭉 같이 솔팅이 되겠죠. 그죠? 솔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헤드라고 해서 5개만 프린트를 했는데 하지 말고 한 20개 정도 해볼까요? 20개? 20개 프린트가 됐었죠? 3 클래스가 3이고 여기 좀 넓어지면 이게 채워지진 않네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열을 추가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열을 추가한다는 것은 이제 그 컬럼을 추가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컨트리가 있고 에리어가 있고 캐피탈이 있는데 여기 덴서티를 추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요 열을. 그러면 요 열에 대한 것을 추가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읽고요. 여기 그 read CSV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읽고 그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그 열의 인덱스 객체를 여기다 써줍니다.
density. 그다음 마치 저거랑 비슷하잖아요. 그 딕셔너리 만드는 거랑 비슷합니다. density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population을 에리어로 나눠줘라. 즉 인구 밀도를 계산하는 값을 집어넣어주는 것이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컨트리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여기다가 타입을 쳐주고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으니까 D 패스를 없애줄게요. 그리고 나서 쳐줍니다. 그러면 읽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값을 넣어주면 저게 이제 추가되겠죠. 네,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countries head density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density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 추가도 가능해요. 행 추가는 이제 append라는 걸 이용합니다. 우리 많이 썼죠? 그죠? 리스트나 이런 것들 할 때 새로운 그 요소를 집어넣을 땐 이제 아까 그 열 추가일 때는 그 딕셔너리처럼 핸들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을 추가할 때는 append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추가하고 싶은 행을 정의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추가해 주는 거죠. 컨트리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append를 해준다. df를 추가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을 삭제하고 싶으면 이제 그 아까 전에 append를 썼는데 이번에는 drop을 쓰면 됩니다. drop. 그리고 내가 없애고 싶은 인덱스, 그다음에 엑시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쪽이 x가 즉 열이 엑시스가 행이죠. 행. 즉 로우가 0이고요. 엑시스가 이쪽이 뭐죠? 이 컬럼이 1이거든요. 즉 엑시스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로우 중에서 두 번 인덱스가 2이네. 0, 1, 2. 2를 없애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열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 엑시스를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엑시스 그 다음에 그 인덱스 객체가 캐피탈이니까 캐피탈 알려주고요. 그럼 캐피탈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이타닉 승객의 평균 연령을 알고 싶다. 이거 age만 따로 묶어서 그것의 평균값인 메소드를 불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min 불러주면 29세였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승객 연령과 그리고 탑승권 요금의 중간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관심 있는 그 인덱스 객체만 불러서 미디안으로 불러주면 해당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신텍스이기 때문에 뭐 생각해야 되는 것보다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프로그램 짤 때 암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런 그 메소드들이 다양하고 또 신텍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많이 사용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넘어가죠. 여기 보면 이제 성별과 나이로 데이터를 뽑아내요. 타이타닉에서 성별과 나이만 데이터를 뽑아내서 어떻게 하죠? 성별로 그룹을 파라는 겁니다. 그 여성, 남성을 묶어낸 다음에 그럼 뭐가 남죠? 성별하고 나이만 뽑아냈으니까 성별로 그룹핑을 하고 나면 나이밖에 안 남잖아요. 그 성별별 나이를 계산하시오. 뭘로? 평균값으로. 그것이 요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나오나? 네, 27세, 그다음 남성은 30세.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룹 바이를 하는데, 뭘로 하냐면, 그룹을 나누는데, 일단 성별하고요. 그리고 P 클래스, 탑승 클래스로
쭉 나눕니다. 성별은 여성 그리고 남성이 있을 거고요. P클래스는 이 각각 1, 2, 3이 있겠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있고요. 그렇고 나서 거기서 내가 그 평균을 내고 싶은 페어만 뽑아내서 그 페어가 뭐냐면 그 요금이죠. 그죠? 탑승 요금을 탑승권 요금을 뽑아서 그것의 평균값을 프린트 하시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승객 등급의 수는 몇 명인가? 요 P클래스만 모아서 거기에 밸류 카운트를 해주면 요거 이제 메소드죠. 이것도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입니다. 밸류 카운트를 해주면 거기 3등급이 491명, 1등급이 뭐 210명 이렇게 몇 명인지를 각각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다스가 제공해주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관리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사용해 보면 그만큼 이제 손에 익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뭐 이 넘파이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그 맵플랫이라고 해서 이렇게 플라팅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판다스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데이터를 그래픽화하는 또는 차트로 그려내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죠. 플랫을 하게 되면 인덱스에 대해서 모든 열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특정한 열만을 표시하고 싶으면 컬럼을 표시하고 싶으면 X 컬럼 1, 그럼 거기에 관련된 컬럼 1의 데이터만을 이제 차트로 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컬럼에 대해서 Y 값을 결정해 주면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 메소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맵플랫을 사용한 거죠. 그죠? 이미 썼던 겁니다. 넘파이에서.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요거를 집어넣어 보죠. 데이터 프레임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런을 시키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쳐볼까요? 여기서 df 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김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22살이고 거주지는 서울이고, 그 다음에 아이는 2명 있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가 돼 있고, 요게는 이제 인덱스 객체가 있고요. 컬럼 인덱스 객체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로우 인덱스가 있죠. 0부터 6, 총 7명의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선 그래프를 그리고 X 값은 이름으로, Y 값은 아까 전에 애완동물의 숫자, 그리고 그 선은 빨간 선으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제 알려줘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잠깐만요. 여기 보면 플러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첩 차트 그리라고 해서 그래프를 이제 여러 개의 그 축에 대한 그래프들을 그려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해준 겁니다. 축 정보를 받아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 숫자, 요거는 애완동물 숫자,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적으로 여러 개의 정보들을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볼까요? 막대 그래프도 똑같죠. 아까 전에 이제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가 된 거죠. 그런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X는 이제 이름이 되고요. 그 관련된 나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서 플라팅을 할 수 있다. 해볼까요? 네.
이렇게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것에 대해서 매플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넘파이, 그 다음에 판다스, 그리고 매플락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기능들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 쳐보시면 관련된 예제도 정말 많고요. 여기 지금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매우 한정적이고 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글에서 쳐보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치시면 예제도 많고요. 또 정말 그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 그런 그 라이브러리들의 기능들을 또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네, 삼포도 스캐터라고 하죠. 이렇게 아이들의 숫자, 그 패트 숫자하고의 상관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스캐터들을 점으로 표시한 거죠. 그죠? 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한 명 갖고 있는 사람이 펫은 둘, 뭐 0명, 0명, 뭐 2명 갖고 있는데 펫은 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캐터로 그림을 그려놓은 삼포도 그리기, 그런 것도 많이 사용되는 거죠. 관계식 같은 경우. 이 경우는 그렇게 아이들의 숫자하고 펫의 숫자가 상관관계가 있다, 뭐 없다 이렇게 얘기가 쉽지는 않죠. 굉장히 전체 그 에리어에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3명, 뭐 굳이 얘기한다면 아이 3명 갖고 있는 그 가족이 그 애완동물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룹핑하여 그리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df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을 city로, 그러니까 즉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city가 뭐 서울 있고 부산 있고 대전이 있죠. 그리고 서울은 총 3명이 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전은 2명, 그리고 부산이 2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city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non-유니크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city하고 유니크한, non-유니크이 아니고 이제 넘버 같대요. 넘버 유니크한 넘버들로 정리를 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의 유니크한 사람들의 수, 그 다음에 부산에 사는 사람들의 유니크한 네임의 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이 2명, 대전이 2명, 서울이 3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그리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에이지가 아까 전에 보면 이제 에이지가 있었잖아요. 20, 26, 78, 뭐 17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빈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0서부터 24까지, 20에서 40, 40에서 6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하라. 20대 40대가 제일 많죠. 4명이니까. 4명이 맞나요? 네, 4명이 많죠. 20대부터 40대까지가 20,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4명이죠. 그래서 4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판다스 라이브러리 값을 깔끔한 2차원 테이블로 요약해주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제공해준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학생이 이제 홍길동, 과목이 쭉 나눠져 있을 때 이걸 좀 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모아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건 이제 그냥 없애는 거예요. 패신저 아이디하고 티켓하고 네임을 없앴어요. 드랍을 했죠. 해당하는 이제 그 액시스 그 컬럼이죠. 이 컬럼을 없애고요. 없앤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피벗 테이블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제거한 그 타이타닉 정보에서
그 인덱스를 뭐로? 성별로만 정리를 해보라는 겁니다. 자, 성별로 정리를 하면 여성하고 남성만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정보들이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이, 그리고 페어, 펄치 등등등이 이제 테이블로, 피벗 테이블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나이의 평균값이 될 거고요. 페어도 역시 마찬가지 평균값.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된 다음에 테이블 닷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 테이블, 피벗 테이블을 플러스로 표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성 같은 경우에 나이는 평균이 20 몇 세, 남성은 뭐 30 몇 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중 인덱스로 피봇을 만들어라, 뭐 그런 얘기예요. 다중 인덱스로 뭐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는 이제 인덱스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성별하고 그 다음에 탑승 등급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별이 피메일과 메일로 나눠질 거고 각 그 탑승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나이와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값들이 표시가 되겠죠. 피봇으로. 뭐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깨끗이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별로 다른 집계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여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피봇 테이블을 만들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성별하고 그리고 P 클래스로 정리를 합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female, 그다음에 male,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age와 그다음에 survive라는 컬럼을 만들어 놓고요. age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걸 가지고 age의 평균, 여기 female 1등급 탄 사람들의 평균 나이, 2등급 가진 사람들의 평균 나이, 그리고 3등급 가진 사람들의 평균 나이들을 쭉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p.sum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서바이브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0과 1로 표시할 텐데 그 살아있는 숫자, 즉 female 1등급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91명, 2등급은 70명, 3등급은 72명. 여성분들은 좀 많이 살았죠, 그죠? 그런데 남성 1등급은 45명. 그래도 1등급은 좀 많이 살았네요. 2등급은 많이 죽었네. 살은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17명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등급은 47명이 살았다. 이렇게 그 썸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요 그룹핑 했을 때, 또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서바이브 1이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총 합을 표시한 겁니다. 왜냐면 죽은 사람은 0이 되거든요. 저 서바이브드가 0이 되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돼서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서바이브드 된 요 컬럼에 있는 값들의 평균, 그리고 요 값들의 총합을 프린트해서 나타내게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이것도 이제 피벗 테이블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성별하고 P 클래스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MP 민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값은 뭐를 사용했죠? 서바이브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값에 대한 민 값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퍼센트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0.96%가 살았고 0.92%, 0.5%, 그 다음에 메일 1은 0.3%, 0.1%, 0.1%.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이제 그 남성 중에서 3등급에 탄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플러스로 표시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인덱스를 성별로 표시하고요. 성별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컬럼은 P 클래스 그리고 그러니까 성별이 있을 거고요. female, male 성별 로우 인덱스는 이제 성별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P 클래스로 하라는 거예요. P 클래스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있겠죠. 그 다음에 value 값은 survived. 그러니까 살았으면 1, 죽었으면 0. 이런 값이 나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펑션은 np sum을 사용해라. 그래서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총 합해서 적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성 중에서 1등급을 타고 있으면 살아남은 사람은 41명. 그죠? 2등급은 70명. 3등급은 72명. 남자는 45명, 17명, 47명.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플라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1등급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1등급에 여성이 많이 살아남았구나. 또 남성이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많이 죽었구나. 살지 많이 못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뒤에 보면 데이터 병합에 관련된 얘기들, 또 결손값을 삭제하는 방법, 특히나 이제 데이터들을 모으다 보면요, 특정 컬럼에 대해서 또는 컬럼 인덱스에 대해서 값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non-available의 약자인데 값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전처리를 해주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특히나 뭐 AI나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구글이나 또 네이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시험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두 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랩 문제에서 약간 변형된 문제로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저번에 그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했었죠. 거기에 보면 다양한 어떤 그래프의 문제, 또 클래스의 문제, 또 상속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조금 변경시켜서 프로그램을 또 게임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문제는 그 이전에 중간고사 때 우리가 문제를 낸 것처럼 너무 어렵진 않지만 중하 정도의 난이도인데 그러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판단할 수 있는 문제 한 문제 정도를 내서 총 4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그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